이번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건들을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찾아낸 문서들을 통해 청와대와 총리실 그리고 국토부까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협박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기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서를 보면은 중점 추진사항 중에 직무태만과 무사한 일 등 인적 문책, 즉 사람을 자르거나 조치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자료를 보면은 여기도 인적 문책을 강조하고 있고 밑에 보면 주요 국정과제 및 범부처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이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5년 자료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 자료에서도 인적 문책을 강조하며 만약 소극 행정으로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실태 점검 후 조치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문건들이 실제로 성남시에 갔는지 확인해 보니 국토부가 먼저 경기도로 보내고 경기도가 성남시로 보내는 과정을 겪는데 자료를 실제로 보다시피 문건이 고스란히 내려왔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문건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때마침 오늘 민주당 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대표 변호인들이 백현동 자료를 검찰이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은 이미 이번 김동연 경기지사 때 국토부를 압수수색해 공문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 변호인들과 문건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변론을 위해 공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은 1년 내내 보여주지 않고 있었으며 결국 문건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은 황당하게 판사 측에서 이 문건을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조작 판결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강진구 기자는 판사 측에서 결정적인 이 대표의 발언마저 무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국감장에서 발언을 할 때 그 판넬 있잖아요. 판넬을 2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의무 조항을 설명하는 판넬을 한번 들고 OPG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국토부 공문을 설명하는 이제 판넬을 하나 든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 판넬에 따라서 설명이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쓰면서 앞에 의무조항을 설명하는 그 판넬만 들어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악의적이다. 뒤에 국토부 공문을 판넬을 들어 보이면서 그 국토부 지시공문에 따라서 용도 변경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빼버리기 위해서 판넬을 의무조항과 관련된 판넬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걸로 판결문을 담았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죠, 이거는 판사가. 판사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거 공무원 관련 조항도 위배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형사범이야. 형사범이거든. 난 잘 모르지, 법은 모르지만 말이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참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래서 더 이상 직업법관들이 판결 권한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가까운 일본조차도 지금 직업법관들이 판결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시민들을 뭐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단이 해서 배심원단이 그냥 뭐 권고적인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업법관과 함께 어떤 사람이 유무죄, 그리고 유죄라고 되면은 그 양형까지도 같이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식으로 저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타깝게도 우리 헌법 사항이에요. 없죠. 이 판사들, 직업법관들한테 그 판결 권한을 독점하게 하는 게 헌법으로 우리 모든 사법권은 지금 제가 기억이 헌법 101조인가 그런데 모든 사법 권한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들을 빼줘야 됩니다. 사법 권한은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직업법관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위에 있는 자료들을 봐도 재판부가 인정 안 한 문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렇게나 많은 문건들을 재판부에서는 왜 무시를 했을까요?
아예 유죄로 결정하여 이미 마음먹고 판결하기로 작정한 것일까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마음대로 결정한 판사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며, 나중에라도 법 왜곡을 한 판사들은 탄핵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몇 달 뒤에 있을 2심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끝으로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